네, 주말마다 우리 경제학자 나정주 박사님이 이제 분석을 하시는데 선거도 이제 이 통계 이쪽으로도 분석을 해주십니다. 오늘도 나정주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장이신데요. 자, 이거를 분석을 하셨군요. 이번 사전 선거 그다음 사례로 이제 오세훈 고민정 사례로 보셨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이 사전 투표가 지금 말이 많은데 네. 사전 투표자를 하나의 전체 유권자 전체 모집단에서 하나의 뽑아낸 샘플, 즉 표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투표자를 하나의 표본으로 보고 네.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 어떤 후보의 득표율이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좀 계산할 수 있거든요. 신뢰 구간에 들어간다는 건 말하자면 우리가 예. 왜 여론조사 보면은 오차 범위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겁니다. 그거죠. 예. 신뢰 구간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신뢰 구간에 안 들어가면 그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이제 95%의 이제 95%의 신뢰도에서 신뢰 구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실제 득표율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 그 실제 값이 예. 그 신뢰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럼 그 정도면 이제 뭐 믿을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에 못 들어가면 이건 뭐 잘못됐다는 통계적으로 뭔가 좀 이상이 있는 오류가 거죠.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자, 그럼 설명해 주시죠. 예. 모집단 유권자. 예. 자, 다음 보시죠. 네. 네. 자, 먼저 고민정 오세훈 사례를 네.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선거 결과입니다. 네. 사전 투표를 보시면 고민정 후보가 57.8%를 득표했고 네. 오세훈 후보가 40.1%를 득표했습니다. 네. 근데 사전 투표, 본 투표 뭐 전체 다 합쳐서 네. 고민정 후보가 49.9%, 네. 오세훈 후보가 47.4%를 득표했습니다. 네. 자, 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네. 자, 이제 그렇게 신뢰 구간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네. 첫 번째는 이제 고민정 후보의 실제 득표율. 네. 그러니까 뭐 사전 투표, 본 투표 다 합친 네. 실제 득표율은 전체 실제 투표수에서 고민정 후보의 실제 득표수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고민정 네. 후보의 사전 득표율은 뭐 전체 사전 투표수에서 고민정 후보가 획득한 사전 득표수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요거는 뭐 그냥 간략히 네. 아시면 되고. 다음. 네. 자, 요게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인데 이제 신뢰도가 저희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95% 신뢰도에서 신뢰 구간이 어떻게 네. 된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95% 신뢰도에서 신뢰 구간을 보시면 요게 X 햇이 네. 바로 아까 고민정 후보의 사전 득표 득표율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의 표본, 네. 표본에서의 이제 득표율인데 그게 이제 1-1.96인데 요 값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T 값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학교에서 보면은 통계학책 맨 뒤에 보면 부록 있지 않습니까? 예. 부록의 값을 활용하기 위해 하나의 요게 이제 T 값인데 예. 요게 신뢰도에 따라 틀려집니다. 아하. 보시면은 90% 신뢰도에서는 1.64고 예. 95% 신뢰도는 1.96, 예. 9%는 2.58입니다. 네. 요 값이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네. 그러면 요 X가 뭐냐면 고민정 후보가 실제 득표한 득표율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요 양쪽의 신뢰 구간 안에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신뢰 구간 자, 안에. 근데 여기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네. 요 신뢰도가 커지면서 여기 있는 T 값이 커지죠. 커지네요. 예. 그러면 요게 이제 양수에서 요걸 빼면은 이쪽으로 더 가고 예. 저쪽은 더 하니까 오른쪽 더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의미는 뭐냐면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이 커진다. 자, 예. 이 의미는 뭐냐면 신뢰 구간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실제 값이 들어갈 확률은 더 커지겠죠. 예. 더 넓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신뢰도가 더 구간이 넓을수록 이렇게 신뢰도가 더 커집니다. 더 확률이. 커지는 거야. 예, 예. 다음 보시죠. 예. 자, 요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실제 계산을 해 보면 자, 90% 신뢰도에서는 신뢰 구간이 0.574에서 0.58이고 네. 95%는 0.574, 0.583. 네. 자, 조금 넓어졌지 않습니까? 넓어졌네요. 예, 99%에서는 0.572에서 0.584. 가장 조금 더 넓어졌네. 가장 넓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고민정 후보가 실제 득표율은 0.499입니다.
실내 구간에 안 들어가네요. 예. 근데 문제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한참 떨어지네. 실내 예. 구간하고. 예, 예. 아, 그러네요. 이게 99%의 신뢰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99%의 확률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게 더 엄청 더 넓어진다면 99.999 해도 제가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거 뭐 이게 통계적인 어떤 방법인데 통계적인 방법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결과치가 나온 거네요. 나온 겁니다. 실내 구간에 전혀 뭐 비슷하게도 안 들어가네. 실내 구간에 예, 엄청 차이가 나네. 예. 네, 다음 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일영, 민경욱 민경욱, 사례입니다. 이제 사전 투표에서는 정일영 후보가 48.2%를 득표했고 네. 민경욱 후보가 34.6%를 득표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일영 후보가 41.5%, 민경욱 후보가 39.3%를 득표했습니다. 네. 요 사례를 가지고 아까처럼 똑같이 실내 똑같이요. 구간을 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네. 자, 이제 보시면 네. 실내 구간을 보시면 이 경우에도 안 들어가네요. 정일영 후보의 실제 득표율이 이 실내 구간에 어느 신뢰도에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90%, 95%, 99% 다 안 들어가고 차이도 많이 납니다. 뭐네요. 예, 뭡니다. 아무리 넓힌다고 해도 안 들어가네요. 잘 안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다음. 다음 보시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통계가 잘못될 통계 어떤 이론이 잘못될 일은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이 사전 투표자를 하나의 표본으로 샘플로 활용했다는데 저희가 샘플을 측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작위로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랜덤하게. 예. 근데 그게 랜덤하지 않다는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샘플로서 어떤 무작위 표본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희 통계적인 게 안 맞는 거죠. 예. 그럼 무작위로 표본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는데 그러면 무작위니까 무자를 빼면 자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기의 경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투표에서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뭐 SNS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한 샘플이 안 된 거죠.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경우에는 뭐 인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인위적인 조작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만 가지고는 이제 어느 쪽이 확률이 크다라고는 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근데 뭐 여러 뭐 애국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검표를 해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논박이 맞지 않습니까? 이거 사전투표 의혹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또는 이제 아니다. 이거 뭐 의구심 많으니까 재검표 해봐야 된다 그러는데 이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검표를 해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차제에 저는 지금 뭐 여든 야들 떠나서 선거를 끝나고 부정선거에 계속 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력 소모가 심한데 차제에 법률을 개정해서 선거가 끝난 후에 3개의 뭐 곳을 골라서 랜덤하게 고르는 겁니다. 뭐 엑셀에도 랜덤 함수 넣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를 무작위로 골라서 무조건 재검표를 수개표를 해보도록 자동으로.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조작하는 문제도 상당히 이제 해소될 수 있고 이게 랜덤하기 때문에 뭐 함을 바꿔치기 어느 거를 그렇죠. 어렵지 전국 전 투표소를 바꿔치기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예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상당수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이번에 이제 실내 구간의 그 사례를 봐도 이번 고민정 오세훈 사례하고 민경욱 사례는 이건 뭐 통계적으로는 이건 맞지 않다. 이게 증명이 된 거네요. 표본이 이제 하여튼 사전 투표가 무작위 표본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무작위 표본은 아니었다. 그럼 어떤 자기가 있었다. 자기가 있었다. 그거는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논박이 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코멘트를 좀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나정주 박사님 유튜브도 개설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경제 특히 경제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나정주 TV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박영하 교수하고 예. 이병태 교수가 지금 논박이 붙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펜앤드 마이크에서 4월 24일 날 그 논박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걸 보고 네. 간단히 좀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네, 네. 그 박영하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주장하냐면 통계학자죠, 그분은? 물리학 네. 교수면서 네. 지금 현재 보면 민주당의 수도권 특히 뭐 서울 네. 사전 득표하고 본 투표하고 그 차이가 지금 약 한 플러스 한 12%가 나는데 그거를 이제 본 투표가 많아서 마이너스가 될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플러스 될 확률을 또 50%.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될 확률도 50% 해서 총 424개 동인데 서울이 예.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50%가 420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승을 하면은 그래서 2분의 424승 예. 분의 1일 확률이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확률이 아주 작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병태 교수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건부 확률을 독립 확률로 오인해서 지금 그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예. 이거 다 어렵습니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 뭐 어렵습니다. 자, 지금. 예. 서울의 420개 동이 네. 일어날 확률이 플러스니 마이너스 될 그 확률이 독립적이다라고 이제 박영하 교수님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 그 사건들을 다 곱한 겁니다. 네. 그러나 이병태 교수님은 그 독립이 아니다. 조건부 확률이다. 그 무슨 의미냐면은 그 조건이 뭐냐면은 사전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많다. 네. 훨씬 많다. 많은 조건 하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서울 수도권에서 당연히 사전 투표가 많이 나온 것이다. 그 조건 하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요 자체만 봤을 때는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가능성이 하나 이제 그 조건 자체가 틀릴 경우가 있죠. 예. 조건이 지금 이제 이병태 교수님은 그 사전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많다. 그 단정을 한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아무 증거도 없이 이제 지금 그렇게. 현재 이제 조작이 안 했다는 이제 이 데이터만 가지고 볼 때 그 조건 하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독립 확률로 오인해서 지금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조건 자체도 틀릴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적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또 요것도 이병태 교수님 요것도 인위적 어떤 조작이 있을 때는 또 요것도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이든 볼 때 지금 뭐 주장을 하시지만은 네. 양쪽 다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재검표를 좀 해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영하 교수의 주장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재검표를 통계학자가 또 불가능하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런 그 결과치가 나오는 거는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작업이 들어갔다. 자기가 아까도 이제 자기를 설명하시는데 자기가 들어갔다고 박영하 교수는 단정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2의 424승분의 1이니까. 그럼 엄청난 확률이 엄청 작은 거죠. 엄청 작은 거죠. 예. 이제 그 계산이 이제 이병태 교수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계산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나정주 박사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종합적으로 쭉 판단했을 때. 저는 양쪽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경욱 의원이 지금 재검표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열어봤을 때 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수치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심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네. 워낙 충격적인 결과고 워낙 좀 이상한 수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실제 해보니까 재검표 해보니까 처음 거하고 같을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확인을 시켜줘야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이 시험을 잘 봤는데 점수가 너무 안 좋으면 찾아가지 않습니까? 교수님한테. 근데 찾아가면 이제 대부분 이제 학생이 틀릴 확률이 많죠. 그러나 채점이 잘못될 확률도 있습니다. 경우도.
제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중학교 때 수학 시험을 봤는데 딱 한 번씩 경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부정 시험으로 확인이 돼서 재시험을 봤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가 없죠. 아, 이쪽이다, 이쪽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반드시 좀 이제 재검표를 해보는 게 국민적 의구심을 없애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또 통계적으로 이상한 것들 이런 의구심도 좀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우기지만 마시고 자신 있으면 재검표를 깔끔하게 그렇죠. 몇 군데 의혹이 있는 몇 군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권위적으로 뭉개고 아니다고만 주장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 시험도 재검표하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하는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증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고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오류가 다 아니 신뢰도 구간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엄청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국민들은 무조건 믿어라. 그렇죠. 이병태 교수도 좀 웃기는 사람이네요. 그건 무슨 자기가 그걸 어떻게 단정하고 민주당이 10% 가량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보면 이상할 게 없다고 왜 그걸 어떻게 단정하고 그런 말씀을 하냐 이거죠. 이병태 교수도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선거 감시 전문가 미시간대 미베인 교수도 대한민국 이번 2020년 총선은 사기다 하고 제목에서 사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니 그 교수님이 사기라는 남의 나라 선거에 사기라는 표현을 통계학적으로 분석 쫙 하면서 그냥 뭐 말로 사기다가 아니라 논문으로 쫙 해가지고 증명을 해놨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해낸 게 틀린 게 없어요. 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재검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